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일상일의 대장외계인 후아입니다. 안녕. 지난주 금요일에 왜 윤석열과 관련된 책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영상이 올라갔는데요. 사실 그게 9월, 10월 이때 찍었던 영상이었단 말이죠. 네, 그 뒤에 이 책으로 펀딩도 했었고 펀딩도 실패했고 다양한 일들을 거치면서 이제 뭔가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하고 싶다는 욕구나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업데이트된 거를 포함을 해서 한 번에 쫙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제, 이런 책 왜 만드는가입니다. 이제 저랑 이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회생활을 해본 분들도 계시고 사회생활을 안 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. 뭐 아직 나이가 어리다거나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거나 이러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근데 우리가 3대 금기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대화 주제라는 게 있어요. 뭐 3번은 좀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. 약간 제가 어렸을 때 조심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3가지와 지금 어른들이 얘기하는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3가지가 좀 다르다고 느끼거든요, 저는. 근데 1번, 2번은 거의 확정이었습니다. 그게 바로 하나는 정치 얘기고 하나는 종교 얘기였어요. 물론 저는 둘 다 얘기하는 편입니다. 정치,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고, 종교, 대놓고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 믿습니다 라고 인스타 바이오에도 적어놓은 사람이니까요. 그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될 3가지 금기 중에 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, 그렇잖아요. 금기는 일종의 룰이란 말이죠. 법적으로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3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 일종의 관습이란 말이에요. 그럼 이 금기는 어떻게 설정된 걸까? 그리고 우리는 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걸까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뭐 다들 이제 생각으로는 하고 있겠죠. 이거 왜 하면 안 되는지.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찮아서입니다.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틀림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것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꽤 귀찮은 일이거든요. 이해시키는 그 레벨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어.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귀찮은 일인 거를 넘어서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으니까. 예를 들어서 상사랑 저녁에 스컬하게 술 한 잔 했는데 취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 나왔어요. 근데 둘이 정치색이 달랐던 거야. 그래서 상사가 그때부터 저 삐리한 새끼 이러고 얘기하고 다니다가 내가 귀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. 불이익도 받고 귀찮기도 하고. 대충 이래서 다들 안 하는 거 아닌가?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.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솔직히 귀찮긴 해. 야, 명절 때 선거 앞두고 명절 보냈다가 개싸움 나는 거 살면서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귀찮긴 귀찮아. 귀찮을 수 있어. 이해돼. 근데 우리는 이게 귀찮다고 했잖아요. 이것과 이것에 대한 여파로 올 때 귀찮다고. 근데 그 귀찮음을 조금만 분해를 해보자면 이 얘기에 대한 귀찮음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함으로써 벌어질 일이 귀찮은 거거든요.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귀찮았잖아요. 그러면 우리 귀찮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, 이거를. 그냥 하기 싫음 이런 걸로 얘기했겠지. 근데 우리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귀찮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이 얘기가 하기 싫어라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. 단지 이 얘기를 함으로써 벌어질 일이 귀찮은 거면 사실 이 얘기는 하고 싶긴 한데 안나이 안 된다에 가깝단 말이지. 그러니까
우리가 금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건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해서 벌어질 일들로부터의 일종의 탈피를 노리고 있는 건데, 근데 저희가 금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. 그래서 이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라는 주제가 있어요. 우리 정치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자. 그럼 우리가 편해지니까. 이라는 하나의 문장이 성립하려면 이래야 돼요. 정치 얘기 안 해도 세상사 문제 없이 굴러가. 정치 얘기 안 해도 이슈가 없어. 그러니까 세상사가 멀쩡히 돌아가고 우리가 정치 얘기할 만한 건덕지도 없게 되는 거야. 애초에 그러면 정치 얘기 안 하면 편하지. 얘기할 주제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를 몰라도 현생에 타격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보자고. 정치 얘기 안 하고 살아도 세상사 돌아가는, 국가 돌아가는 꼬라지에 문제가 없나? 아니지. 정치 얘기 안 할 정도로 정치적 건덕수가 아예 없나? 아니지.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살아도 현상에 타격이 없는가?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. 우리가 이러고 살아서 얻은 게 탄핵 2번이야. 그러면 계산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고통보다 정치 얘기를 하지 않고 편함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불이익이 훨씬 큰 거 아니에요? 아니, 얘기했잖아. 정치 얘기를 안 함으로써 우리가 인생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정치 얘기 안 하고 살자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. 근데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살면 탄핵이 2번이 온다고.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걸 금기니 뭐니 하면서 얘기를 안 하고 살 이유가 있을까? 어차피 알아서 잘 굴러가 보라고 냅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2번씩이나 벌어지고 앉았는데 이럴 거면 왜 안 돼? 가 이 책의 시작점이었어요. 근데 이제 이러면 사람들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. 아니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치자.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. 그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깨고 나가는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. 그냥 지금 살듯이 살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선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.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. 응답하라 1988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최근에 뭐 10주년 방송 이런 것도 했죠.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뭐 메인 서사는 빼고 서브 캐릭터들 중에 생각을 해보자고. 서브 캐릭터 커플은 크게 2갈래로 쪼개졌어요. 하나는 정봉이와 만옥이는 어떻게 될까?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둘이 행복해질까?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했어. 나머지 하나는 스토리 초반부터 나왔던 선우와 보라의 관계였어요. 선우와 보라는 행복해질까? 둘 다 뭐 동네 평판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. 그러면 뭐 어른 되고 그러면 알아서 잘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품에서 김선영 배우님하고 이휘라 배우님이 연기하는 양가의 어머님 역할들이 개만은 안 된다라고 해요. 왜였죠? 둘이 동성동본이었거든. 동성동본을 모르는 요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해주자면 두 사람이 같은 성을 쓰고 같은 성본을 갖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. 아라곤의 캐서린 같이 성에도 출신지가 딸려있단 말이야.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태어난 곳과는 상관이 없어요. 이 성씨가 시작된 곳 같은 거랑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김해 김씨도 있고 저는 안동 김씨거든요. 심지어 안동 김씨는 구 안동 김씨, 신 안동 김씨 이렇게 둘이다. 그리고 뭐 김해 김씨가 있듯이 사선 김해 김씨도 있어요. 저는 그 임진왜란 때 항와였던 김충선 선생님의 시조로 하는 김씨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김해, 안동, 사성김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이 성본인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
같은 뿌리를 가진 성씨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결혼을 하면 안 돼. 라는 법이 그때는 존재했습니다. 실제로 응팔에서 선우랑 보라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보라가 설득할 때 기억나세요? 곧 이게 법이 없어질지도 모른다.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해에 이 법이 한시적으로 풀린다더라. 그때는 우리 결혼해도 불법이 아니다. 그러면 우리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동성동본 금혼이라 그랬잖아요. 금혼. 결혼하면 안 된다고 걔네끼리.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. 그때 동성동본이 뭘 못했냐면 첫째로 혼인신고가 아예 안 됐어요. 법적으로 막았는데 혼인신고 어떻게 해? 혼인신고 자체를 못하니까 법적으로 결혼의 인정을 못 받은 거지.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혼인신고는 서류를 내면 빠꾸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한테 돈 좀 주고 실수로 혼인신고를 등록시키면 빠꾸가 안 되니 그렇게 처리하긴 했다고는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혼인신고가 아예 안 됐어.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 출생신고도 어려움이 있죠. 아이 출생신고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 애들 학교는 어떻게? 애들 학교도 못 보내지? 보험 가입도 안 돼. 애초에 법적으로 혼인된 관계가 아니니까 서로가 뭐 가족이라서 뭐 보험금 수령을 하고 이런 관계로 넣을 수도 없는 거야. 다섯 번째가 좀 중요한데 가족끼리 결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. 이 가족끼리 결혼하고 이러는 근본 없는 새끼들이 이런 소리 들어야 됐단 말이야. 실제로 우리나라는 8촌 이내는 결혼을 못 해요.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촌까지는 안 되고 4촌 넘어까지는 된다는 것 같았어. 근데 8촌 생각해봐요. 혹시 8촌 가족 알고 계신 분 계세요? 난 사촌들 얼굴도 가물가물해 지금. 그러니까 같은 뿌리를 가진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란 이유로 금혼을 시키기에는 가족끼리 결혼한다라고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. 왜?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내 그 사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족이랑 결혼하는 거야? 근데 이게 1958년에 가족법 관련해서 법을 이것저것 만드네 뭐 하네 이럴 때도 이 생각이 좀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일단은 넣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법이 계속 흘러 넘어가다가 선우와 보라가 결혼할 때까지 간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1958년 해서 1990 몇 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와 엄청 오래됐네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1958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. 엘렌 쇼에 호스트했던 엘렌 씨가 태어난 그 해에 서른도 선생님이 차차차 하며 태어났던 그 해에 마돈나가 태어난 그 해에 왕가위 감독이 태어난 그 해, 심지어 마이클 잭슨이 태어난 그 해에 에반데 했던 그 법이 안 사라지고 계속 살다가 이게 1997년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합헌 불이치 판정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얘들아 라는 판결이 나온 게 1997년이란 말이에요. 1997년에 태어난 사람이 지효, 미나, 로제, 리사, 은하, 쯔양, 송재아, 카밀라, 카베요, 차은우, 김민규 태어날 때 그때 헌재에서 이건 좀 고쳐와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이 뒤도 얘기 길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동성동본이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.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혹시 성본이 어떻게 되십니까? 라고 물어보시면 제정신이신가요?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. 난 심지어 내가 영주에 큰 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주 김치인 줄 알고 살았어. 난 내가 안동 김씨라는 사실을 12살에 알았다고. 요즘 사람들은 성본 몰라. 성이야 내 이름 앞에 있으니까 알고 있겠지만 본까지는 모른다고. 저는 이 일련의 사태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흐름을 타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.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. 동성동본 결혼 그때는 문제였어. 아니지. 이때부터 앞에는 문란했고 이때는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었고 이때는 그래라가 됐는데 그리고 지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잖아.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. 사실
금계를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불안정한 일이기는 해요. 왜냐하면 그 금계를 깨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자라고 얘기하는 게 일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혹시 르세라핌의 이브 프시케 푸른 수염의 아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? 나온 지 좀 된 노래기도 하고 이 당시에 노래에 관련한 설명풀이 영상이 개 많았기 때문에 다들 알겠지만 한 번만 더 짚고 가자면 이브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는 금기를 깨서 타락했죠. 푸시케 얼굴 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얼굴을 봤죠. 그래서 선을 넘었죠. 푸른 수염의 아내 남편이 지하실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지하실 내려가가지고 전 아내들 시체 보고 이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테마는 금기 깨기였어요. 근데 이때 사람들 어떻게 그런 발칙한 짓을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. 신선하다. 괜찮은 노래다.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에서도 깨볼만 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금기 깨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까지 막 나쁘지 않았으니까. 물론 지금 당장은 금기를 깬다의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.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불쾌감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그건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. 그런데 저는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. 10명의 사람이 있을 때 8명은 아 이거 좀 별론데? 라고 했고 2명은 아 이거 좀 괜찮은데? 라고 했다면 저는 이 2명한테 집중하고 싶어요. 금기를 깬다는 것 그리고 금기라는 건 오랫동안 어떤 울타리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깨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깨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2명? 뭐 2명도 못 될 수도 있어 사실. 1명만 반응해줄 수도 있지. 누군가가 반응한다는 건 누군가는 이 사회에서의 금기를 깨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1명으로 시작해서 2명을 넘어서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까지 가면 된다는 거죠. 저는 이 초반 2명에게 통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고요. 이제 이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할 만큼 했으니까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받았던 가장 큰 오해들과 글을 통해서 진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윤석열 에세이를 만드는 너는 좌파, 빨갱이, 조선족, 이 지지자일 것이다. 사실 이 전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건강한 얘기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.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호적 등본 깐 적도 있어요. 나 그 국적 있고 호적도 있다. 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호적 등본을 깐 적도 있었을 정도로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.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제예요. 거대 양당제. 거대한 양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고. 뭐 예를 들어서 1장이 있고 2장이 있다고 치면 언제는 1장이 1장이겠지만 언젠가 얘도 2장이 될 수 있잖아. 반대로 2장도 1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.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인데요. 1장, 2장 있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. 근데 1장이 2장을 혐오하고 2장이 1장을 혐오해.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있어. 사이가 좋겠냐고 지지자들끼리. 그러니까 이 당 자체들이 서로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그런 혐오감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. 생각보다 혐오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익히는 것에 영향이 더 커요. 그러니까 당이 서로를 혐오하고 있으니 지지자들끼리도 서로를 혐오한다는 소리지. 근데 이 책의 탄생 배경을 생각해보자면 탄을 2번 맞고 이럴 거면 그냥 정책이 대놓고 하자 싶어서 만든 책이잖아요. 애초에 윤석열이 임기 제대로 끝났으면 이런 책 안 나와.
나는 윤석열이 A당 소속이라서 싫은 게 아니야. 왜냐면 이걸 찍을 때는 아직 국민의힘인데 이게 올라갈 때는 이름이 바뀔 거라서 일단 A당이라고 할게요. A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서 이 책을 만드는 게 아니야. 내가 A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윤석열이 싫어서 이 책을 만드는 거면 내가 이쪽을 지지하는 게 맞지. 근데 나는 병신짓 2번 하는 것까지는 했으니까 사명방은 하지 말자는 입장인 거란 거죠. 애초에 내가 윤석열이 진짜 더럽게 싫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개새끼가 남의 소중한 자식 새끼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애인 새끼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파트너일 수 있는 세상에 단순히 누군가에 대한 혐오감으로 6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기는 좀 힘들지 않나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제가 리버럴한 사람인 거 압니다. 제가 다소 급진주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리버럴하고 급진적이고 그래서 뭐 빨갱아라고 하는 거면 그냥 저는 인정해야 돼요. 뭐 어떡해. 내가 빨갱이 짓 하고 있는 건 맞는데. 하지만 이 책을 이재명 지지자가 썼다고 주장하기에는 약간의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애초에 일단 이 책은 저자가 5명이요. 5명이 모두 이재명을 지지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? 내가 이재명 지지자를 뽑은 게 아닌 이상? 근데 저는 당시에 이 사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만 뽑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도 그 지지 정당이나 가지고 있는 스탠스나 이런 게 안 맞아. 어떤 분은 정말 초보자 수준으로만 정치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뻔해 계신지만 거의 한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노동운동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. 내가 알고 있는 이 5명 안에서의 갈래가 한 3갈래는 되는 것 같은데. 근데 이걸 다 이재명 지지자라고 퉁쳐버리기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?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영상에서 얘기한 바 있는데 인생은 스펙트럼이에요. 윤석열을 까니까 이재명 지지자려면 인생이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택지가 단 둘만 있어야 돼. 근데 정치에 대한 스펙트럼은 아주 커서 우파일 수도 있고 극좌파일 수도 있어요. 아나키스트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. 대충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하자면 뭐 기본소득당, 진보당이 이쯤에 있다고 치고 여기에 이제 그 대한애국당 이런 거 있는 거지. 뭐 요쯤에 이제 국힘 있다고 치면 요쯤에 이제 개혁신당 있고 여기에 이제 민주 있는 거지. 민주와 걔네들 있는 거죠. 쪼로로로로. 그니까 내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에서 싫어할 만한 얘기를 한다고 콕 집어서 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기에 그 뒤에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거지. A와 A 이외의 무언가라고만 세상을 보기에 너무 많아요, 해야 될 게. 근데 동시에 이해도 됩니다.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제 시스템 이름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A와 A 아닌 무언가로 살았어. 관성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거대 양당제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탄핵 2번 맞았다. 그리고 탄핵 2번 맞아서 우리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. 제가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이런 A or B로 극단적으로 나뉘는 상황이 단순히 시민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민들은 학습했을 뿐이니까요. 공산주의자나 반공주의자나밖에 없었던 선택지를 학습했잖아. 그 뒤로 민주화 운동 하다가 죽을 것이냐 그냥 이 시대에 주저앉을 것인가를 학습했잖아.
이때 사람들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땐 그랬으면 죽었잖아. 저는 그랬을 때 죽지 않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 지금 한 45년 기준으로 잡으면 거의 한 80년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. 진짜 대충 잡고. 이 80년 동안 정치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정치를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 관심을 없는 것을 통해서 얻은 게 없다면, 그렇게 해서 얻은 게 결국 탄핵 2번인 거라면 한 번쯤은 다른 걸 선택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. 한 번쯤은 더는 정치를 딱딱하고 어려운 거라고 인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. 뭐 평생 그러라는 거 아니고 그냥 한 번 찍먹하는 수준으로는 한계를 깨부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. 뭐 찍먹해봤는데 입에 맞으면 계속 먹으면 되고, 찍먹해봤는데 도저히 못 먹을 맛이면 뱉으면 되는 거니까. 최근에 이제 이해창 전 국무총리께서 호치민에서 돌아가셨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정치의 세대 교체라고 생각해요. 지금 전 대통령들도 뭐 진짜 논란이 컸던 전두환 전 대통령,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고, 정치계 거목이다라고 했던 분들도 이제 한 분, 두 분 돌아가시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이 타이밍을 정치가 세대 교체하는 타이밍이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? 제가 최근에 정치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중이라고 느낀 게 한 2-3번 있는데, 하나는 전모가 둘이 같이 갔을 때고, 세 번째는 이제 이전 국무총리 돌아가신 거고,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대통령 후보 된 거.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어린 정치인에 속하거든요. 정치인 나이의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, 그 자체가 어쩌면 이제는 이전에 낡고 딱딱하고 어려웠고 나이 어린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했던 정치 시대의 끝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마침 정치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요. 그러면 마침 또 운 좋게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세대 교체도 일어나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. 말이 길었습니다. 화이트보드 앞에만 서면 교수님들 말이 왜 그렇게 길어지나 했는데 화이트보드에 말이 길어지는 마법 같은 게 걸려있나 봐요. 앞으로도 이제 이 책을 왜 만들었고 이 책에 있어서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, 이 책을 만드는 저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책에 참여하신 작가님들에 대해서 비방이나 심한 말을 하시거나 제 가족에 대한 심한 말을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좀 더 깊은 조치를 생각해 보게 돼요. 그러니까 기획자로서의 저는 마음껏 욕하시고 뭐 욕 댓글 다시고, 전화만 하지 마세요. 전화는 무서워. 전화 말고 욕 댓글을 쓰시던, 욕 DM을 하시던, 욕 게시글을 쓰시던 대응하지 않겠으나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, 힘들어. 날이 따뜻해졌더니 이제 이러고 있으면 덥네요. 그럼 여러분,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이 영상 보시느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